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국가예산 10조 834억 원을 확보하며 처음으로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피지컬 AI 플랫폼 등 신규 사업과 새만금 핵심 기반 시설 사업도 반영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남원시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의 지역 핵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경찰 수련원과 행복기숙사 등 4가지입니다. 정읍시가 달라지는 농업 환경에 맞춰 농민들의 생활을 지키고 미래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농업과 복지,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제시의회가 핵융합 실증 설비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결과 무효과 새만금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주를 1순위 협상 대상지로 정한 것은 부지 확보 용이성 원칙을 어긴 결정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국가예산 10조 834억 원을 확보하며 처음으로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피지컬 AI 플랫폼과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새만금 햄프 산업 클러스터,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결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 사업도 반영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도는 전년 대비 8천억 원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834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증가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성과가 도민 생활 개선과 전북특별법 대표 사업 추진에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 핵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경찰 수련원과 행복기숙사,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개발, 도자 전시관 건립 등 4가지입니다. 남원시는 국회 상주반 운영과 지역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국회 등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경찰 특화도시 조성과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 개교, 바이오 산업과 한파우 아트밸리 활성화 같은 주요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읍시가 달라지는 농업 환경에 맞춰 농민들의 생활을 지키고 미래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농업과 복지,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가 올해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농민 공익수당에 투입한 예산은 745억 원. 특히 공익수당을 가구당이 아닌 농업인별로 지급해 농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늘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농가 부담을 덜고 소득 안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희는 농림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면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무부로부터 1028명 올해 배정받아가지고 796명을 실전 배치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251농가에 1227명을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정읍시 지원으로 신태인 농협 콩 종합 선별장을 새로 짓고 벼 신품종 전주 6845를 육성하는 등 쌀 수급 안정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정읍 약용치유 융복합 산업지구가 내년 농생명 산업 예비지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치유농업 클러스터와 연결돼 정읍형 치유산업을 널리 퍼뜨리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약용 치유의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치유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을 찾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금붕과 용산호 지구에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해 농촌을 관광자원으로 키우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와 과학영농 관제실을 운영해 기후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첨단농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브랜드 개발 지원과 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유용 미생물 실증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생활 안전과 미래농업 기반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농업, 복지,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형 소득 창출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정읍시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내년 지역 맞춤형 스마트 축산 패키지 공모 사업에 전국 2곳 중 1곳으로 선정돼 스마트 축산 확대의 전환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제시의회가 3일 핵융합 실증 설비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결과 무효와 새만금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주를 1순위 협상 대상지로 정한 것은 부지 확보 용이성 원칙을 어긴 결정이라며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새만금은 국유지라 토지 매입 없이 바로 착공할 수 있고 냉각수 확보와 부지 확장성 등 핵융합 시설에 꼭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시의회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2차전지 특화단지 등 에너지 클러스터 기반이 마련된 새만금과의 시너지를 무시한 행태이며 국가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지역방송은 지역 현안을 조명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며 공공재 역할을 해왔는데요. 유료방송 존폐 위기 속에 지역 언론 기능을 유지하려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에 큰 상처를 남긴 초대형 산불, 호남을 강타한 극한호우, 강원을 바짝 말린 가뭄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케이블 TV는 지역성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수익성 악화, OTT와의 경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블 TV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 케이블 TV SO에게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현황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케이블 TV의 보도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해온 지역 언론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분권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근거, 입법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해설 논평 금지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해설 논평의 금지가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 공론장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의 160%를 넘어서는 방발 기금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 채널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제도적 보완점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검토. 정부 관계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해설 논평 규제 조정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 구조 그리고 지역 미디어 전체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다만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케이블 TV만의 대체할 수 없는 공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둘은 공존해야 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고 이후에 제가 노력할 방향입니다. 케이블 TV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계의 위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생태계를 지키려면 이제라도 케이블 TV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가 동시에 오르며 체감 부담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의 11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월 보합이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서민들의 주요 구매 품목 140여 개를 집계한 생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체 지수는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 생활 밀착형 항목들의 부담이 커진 셈인데요. 이에 반해 전국의 평균 생활 물가 지수는 2.9% 올라 전북의 체감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석유류 가격 상승인데요. 전북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6.1%, 경유는 11.2%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경유, 휘발유보다 각각 0.8%포인트씩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과와 쌀 등 서민 장바구니의 핵심 품목도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도민일보는 연이은 이상기후와 생산 감소, 계절 수요가 겹치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커피 6.8%와 해장국 6.1% 등 직장인 점심 메뉴가 잇따라 올랐고 헤어드라이어와 냉장고, 수입 승용차 등 공업 제품 일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눌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설숭어 축제가 오늘 5일부터 이틀 동안 부안 상설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설숭어, 겨울을 사로잡다를 주제로 숭어 추천 요리와 낚시 대회, 잡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 체험작이 마련됩니다. 개막식에는 가수 진성 등 초대 가수 공연이 펼쳐지고 다음 날에는 군민동호회와 연예인협회팀이 무대를 꾸며 분위기를 더합니다. 부안군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부안 설숭어 축제에서 숭어 오마카세와 잡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안에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은 관광객이 잡고, 뜨고, 먹고, 즐기는 체험형 겨울축제를 즐기며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 운영의 합리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평가했는데 남원의료원을 포함해 전국 15곳이 A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운영이 개선돼 B등급을 받았고 남원의료원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8일 열리는 공공의료 성과보고회에서 장관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내년 임실앤 치즈축제를 10월 8일부터 11일 치즈 테마파크 일원에서 4일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해당 기간에 한글날을 포함해 3일의 휴일이 포함돼 있어 축제 기간을 올해 닷새에서 하루 줄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12회째를 맞는 임실앤 치즈 축제는 60여만 명이 찾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임실앤 치즈 쌀 피자 만들기 등 70여 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순창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국립공원에 가을철 단풍 관광객 17만 명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방문객은 관내 인구 2만 7천 명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입장 수입과 농특산물 판매에 효자 노릇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천산 국립공원에 16만 9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6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